안녕하세요. 데이터 시각화 하이웨이 8번째 시간 주식 데이터 시각화 하겠습니다. 오늘 최정민 선생님 모시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에 뭐 여유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주식 내용 가지고 저도 뭐 한번 따라 해봤고, 또 나름의 또 학습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식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주식 데이터를 올려둔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셋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는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제출하신 거 보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회사 가지고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제출하신 테리니 님이 만드신 카카오 대시보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최정민 선생님 이거 보시고 코멘트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들 뭐 되게 특이한 사항들을 좀 말씀 드릴 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좀 마이너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 카카오라는 회사의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셨는데 이 회사의 어떤 좀 심벌 컬러가 또그 노란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줄을 이렇게 넣으신 부분들도 아마 좀 의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연상이 됐으니까 생각이 들었고요. 고와는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밑에 이제 6칸의 이 테이블 형식으로 정보들이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있는 위쪽에 2023년도 10월 13일 최고가 4150원인 것 같아요. 네, 금액을 아마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저 최고가라는 것보다 밑에 있는 그쵸? 4150원 같은 저런 실질적인 금액이나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38,850원이잖아요. 저런 숫자들 그다음에 등락폭 같은 경우에도 밑에 가운데 보니까 네, 밑으로 떨어지는 표시해 주시고 1450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숫자들을 위쪽에 있는 타이틀보다 조금 더 색깔을 넣으시거나 뭐 볼드체를 쓰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들었고요. 아래쪽에 이제 쭉 보여주신 요그 캔들스틱 차트를 또 잘 그려주셔가지고 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되게 티피컬한 그 주식 보여주는 방식인 것 같고, 네, 라인으로 변한 거 잘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 선생님께서 미리 이제 예시 화면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화면을 되게 카카오에 또 적용하셔가지고 잘 모사하신 것 같다, 잘 만들어 보신 것 같다, 좋은 연습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피드백은 좀 유사하고요. 그래서 상단에 이 회사의 CI 이미지, 그 다음에 밑에 카카오라고 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오픈해 보면 이 노란색과 이 갈색 계열의 색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상 잘 적용하셨고, 그 음, 다음에 이 회사의 이 주식에 대한 그 티커, 종목 코드, 그 다음에 최종 날짜, 업데이트한 날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필터와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값을 음, 변경하도록 잘 적용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에 아까 최정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이 값들이 도드라지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네, 여기가 사실은 날짜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나머지도 전부 다 보시면 이 날짜가 표시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음, 있는 부분이 좀 더 나오다 보니까 숫자들이 네,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렇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날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 현재 가격 또는 최근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드린 예시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HTS, MTS 사용하고 계신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좀 더 보셨으면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전문적인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주식 차트를 보면 이 축이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어요. 왜냐면 가장 최근 값을 보고 살지 말지, 그 다음에 팔지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어, 태블로는 왼쪽이
이제 기본 음, 세팅되죠. 축이. 근데 네, 이 부분은 그렇죠. 네, 대부분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주식인데 여기 또 보면 축이 오른쪽에 있죠. 왜냐하면 이걸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맞아요. 있는 값이 요 값이잖아요. 음, 그죠? 요 값이 그렇죠. 요 값이잖아요. 그래서 축은 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 데이터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 레퍼런스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어, 만드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드냐? 얘도 보면 지금 오른쪽에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든 방법은 얘도 지금 머리글이 표시되어 있는데 축 편집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축에 대한 제목을 삭제하고요. 종가라는 게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음, 눈금선에서 주 눈금선을 날리면 여기가 음.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중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 축만 이렇게 없음과 제목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음. 실제 축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음, 주식 데이터다 보니까 주식은 네네.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최근 값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최근 음, 값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축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단을 보면 여기가 날짜가 불연속형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보면 캔들과 라인 차트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데 캔들을 이렇게 만들려면 반드시 날짜를 불연속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연도 들어가지, 월 들어가지, 일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길게 되어 있고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만든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과 같이 캔들 차트 시트를 따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라인 차트에 대한 시트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태블로에 있는 대시보드 표시 숨기기 기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단에 있는 머리글을 따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날짜 불연속형으로 다 표시를 하다 보니까 연도, 월, 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차트가 그리고 머리글이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캔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짜가 불연속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캔들에서는 월과 일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라인 차트 시트에서는 지금과 같이 네, 깔끔하게 연속형을 표시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하나의 매개 변수와 필터 적용해서 하나의 시트에서 표시하지 말고 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관련해서 제가 혹시 한마디 좀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화면을 잠깐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조금 이제 오래 전에 했었던 연습이라서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게 지금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캔들 차트를 지금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축 부분이 불연속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만드신 차트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정확하게 그거를 그리는 방법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그런 과정 일체 없이 그냥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방식의 요 캔들스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한번 동일하게 더 복제를 하면은 밑에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연속형으로 처리를 하면서 요런 모양의 차트들을 그려낼 수 음, 있는데 방법 그러니까 뭐 똑같은 차트를 그리는데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에 이제 단점은 이제 데이터가 한번 복제되기 때문에 뭐 로드가 좀 더 걸리고 좀 더 무거워지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차트 그리는 방식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워크아웃 웬즈데이 2019년도에 13주차에서 또 연습에 제가 한번 참여해서 그려봤던 차트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트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는지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유니온을 왜 하게 된 거예요? 유니온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이걸 거예요. 여기 뒤쪽에 보이는 이 회색의 막대기, 즉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현하는 게 하나의 데이터 세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붉은색의 위와 이 아래 이 부분을 이제 아마 표시하는 게 또 하나의 데이터 세트.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유니온을 해가지고 서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 두 벌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면 데이터도 이만큼 있을 건데 이거를 똑같이 행을 늘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디자인이나 이런 거 측면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밑에 축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레이블이 붙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단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하단에 한번 있는 부분.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날짜를 레인지를 1500일로 이렇게 늘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게 회색 부분이 이게 줄어들면서 아마 이제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제 범위가 이제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뭐 몇 월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연도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넓어진 것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한 뭐 1년 정도 잡아볼까요? 370일 정도 이렇게 제가 레인지를 좁히게 되면은 네, 이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좁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게 이제 특정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좀 더 길게 이렇게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차트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하는 그런 연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 19년도라서 제가 아, 굉장히 오래된 연습이라서 기억이 막 엄청 지금 또렷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는 왜냐면은 제가 스틱 차트를 처음 그렸던 거는 이 방식이었거든요. 데이터를 복제해가지고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아까 보여주신 그 차트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전에 듣기로는 데이터 복제 없이 이제 바로 그릴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질문해 주세요. 네, 물론이죠. 또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면 얼마나 주셔도 됩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그 캔들 네, 차트가 네. 주기가 얼마마다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단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요 캔들스틱 차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요게 얼마마다 찍혀 있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그렸던 거우는 네, 사실 하루마다 이제 캔들이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이거는 하루마다 지금 있는 거죠. 기준이 지금 날짜를 레인지를 늘렸다가 좁혔다 하더라도 네. 네, 여기 값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레인지를 제가 이렇게 370일로 잡았잖아요. 한 1년 정도 잡으니까 제가 마우스 이렇게 얹으니까 지금 2016년도 1월 31일부터 2016년도 2월 6일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일주일 잡힌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의 뭐 최고가, 뭐 최저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범위를 되게 늘리면은 아마 뭐 월 단위나, 이게 지금 1800일이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7월 1일에서 7월 30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는 레인지에 따라서 여기 이제 월 단위로 보여줄 거냐. 뭐, 이 월봉이라 그런가요? 월봉, 뭐 주봉 이렇게 표현한지 제가 정말 용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도록 아마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좀 더 많이 썼을 것 같네요. 아주 하드하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조건이겠죠. 요게 이제 뭐 며칠일 때는 뭐 월로 데이트 트렁크가 됐을 거고, 뭐 이렇게 뭐 며칠 이하일 때는 위크로 아마 데이트 트렁크가 됐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한번, 벌써 한 4년 네, 전 그러니까 그렇죠. 4년 전이다 보니까 네, 그 이후로도 뭔가 계속 개선이 됐잖아요. 태블릿 기능도 그렇고.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와 월 탭을 따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개변수 따로, 따로. 이용해서 주를 네, 누르면 네, 주봉이 네, 나오고 월을 네. 누르면 월봉이 나오고 그렇게 처리하는 그렇죠. 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분 이제 말씀하실 때 한번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 네, 지적하신 부분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좀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화면 보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네, 빨간색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빨간색인데 지금 보면 가운데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캔들 있잖아요.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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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이제 상식상으로는 저게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추세를 보니까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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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마다 또 다르니까 네, 그 그게 부분은 서로 제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미국 시장은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저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색깔이 반대 아니에요? 상승했을 맞아요. 때 초록색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빨간색이면 상승이고 미국은 하락이죠. 그렇죠. 아마 네, 이거는
미국 사람이 주었던 이 태스크였기 때문에 걔네들 상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이 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쓰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거는 마켓마다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저도 이제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네, 일단 데이터 특성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색상들은 그 데이터 특성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음, 뭐 커피인데 아이스인데 이게 따뜻한 느낌의 색상이 들어가면 안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거라든지. 근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음, 같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특성인데 주식 네, 데이터인데 이게 네, 시장에 따라서 또 색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기존에 쓰고 있던 뭐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레퍼런스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용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 소지가 없겠죠. 네, 아니라면 음, 아무리 예쁘게 만들더라도 색상만 잘못되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마 그 태블로사가 이제 세일즈포스랑 합병하기 전에 아마 태블로사의 주식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19년도 즈음에 이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아마 미국 회사 데이터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업계에서 어떤 칼라 스킴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서 이제 그거대로 해주는 게 혼선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저게 네, 태블로가 상장되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습니다. 티커, 조모 네, 코드가 데이터였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리님 작성하신 거 보다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어, 그래서 잘 적용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도 지금 볼 수 있게끔 옵션을 또 추가하셨죠. 그래서 매개 변수 지금처럼 여러 가지 옵션을 적용할 때, 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최고가와 최저가를 이제 별도로 레이블 표시했죠. 네, 이런 부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파란색, 그 다음에 보합일 때 그레이색 잘 적용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조금 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카카오가 요즘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추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음,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찾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주석이라든지 별도의 시트에다가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쁘게 만들기보다는 어쨌든 실무에서 쓸 때는 이게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이게, 어, 이 회사 또는 이 주식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본인 찾으신 이제 경험 또는 인사이트를 또 공유해 주시면, 네,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추가로 더 드릴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많이 배웠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레니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고영채님이 만드신 대시보드 함께 살펴볼게요. 네. 자, 최정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뭐 되게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뭐 네이버든 어디든 이렇게 주식 관련 정보를 보여줄 때 나오는 여러 종의 차트들과 뭐 설명들, 지수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룩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좀 친숙했어요. 딱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딱 느낌을 봤을 때 이제 느낌이 온 그런 부분들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막 새로운 것들도 좋지만 딱 봤는데 좀 친숙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인상적이었고 어떤 뭐 이렇게 웹사이트 같은 걸 이렇게 모사해서 만드셨는지는 뭐 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느낌이 되게 비슷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이 뭐 월봉이냐 뭐 주봉이냐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지금 그 우측 상단에 보여지는 저 캔들스틱 차트가 일간이죠, 그죠? 일간으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이니까 3개월에 뭐 거래일을 대충 따지면 뭐 한 60일 정도, 90일은 아닐 거고 한 60일 정도 이렇게 뭐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저기 이제 캔들이 60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 기간 확 한번 늘려 보시면은 뭐 한 저는 아까 1년 해봤거든요. 10년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10년 하면은 지금 그죠? 보이지도 않죠, 그죠? 아무것도 이제 뭐 보이지도 않고, 1년만 해도 사실 보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한뭐 200개에서 300개 사이가 아마, 이 캔들이 그려질 텐데,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을 딱 설정하면은, 요게 만약에 뭐 자동으로 이제 주봉으로 바뀌면은, 주로 치면은 50 몇 개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좀 더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는 좀 이렇게 내가 설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게 주봉으로 바뀔지 월봉으로 바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해주면은 사용자 측면에서 조금 더 읽는 사람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주봉이든 월봉이든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저 거래량도 저는 뭐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1년 설정하니까 짝대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이거를 좀 이게 픽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트렌드만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긴 기간을 설정했을 때 적당히 에그리게이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은 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금 테이블도 붉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 딱 나눠서 표현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서 되게 친숙했다. 어,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회 일자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날짜에 대한 아마 종가일 것 같고, 이 가격이 전날보다 1,000원이 떨어졌다. 그래서 전일비 또는 등락폭으로 보자면, 비율로 보자면, 네, 요만큼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요 내용들이 아마 네이버 증권에도 아마 이런 형태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 형태로. 네, 되어 있을 거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 아마 이런 음, 부분들, 네, 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렇게 가보면, 네, 이런 테이블들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비슷한 그렇죠. 구조로 네, 네, 되어 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바꿔보면,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가격,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언제 상장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상장 주식 수가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캔들과 그 다음에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근데 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캔들은 다르죠.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음, 라인은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라인에다 색상 넣는 건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행에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네, 원 안에다가 상승 색깔차. 하락 보합에 대한 색상을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절충안을 찾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확인하기 어렵죠.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하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최근 날짜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최근 날짜 음, 기준으로 네, 이렇게 과거로 갈 수 있도록 네, 설정을 잘 하셨고 그 네,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 잘 만드셨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개선 드릴 얘기는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여기 앞에 있는 종가를 기반으로 한 전일 대비와 등락률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물론 다른 이제 증권 서비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이 색상이, 어, 저라면 전일 대비와 등락률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음, 나머지는 조금 더, 이 무채색 계열로 아마 음, 적용했을 것 음,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요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종가 기반으로 해서 전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등락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음, 거래량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죠.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조금 더 톤다운 시키는 색상으로 배치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래량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이 여기에 따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날과 비교했을 때 이게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23년 10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올랐어요. 전날보다. 근데 얘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줄어든 거죠. 음, 거래량도 줄어들고. 근데 여기서는 파란색이 상승으로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음,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적용 안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음, 톤다운 시키고 전일 대비와 등락률을 색선 적용하시면 더 좋겠다. 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날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파란색 계열이 들어가는 게 많겠죠. 음, 그렇죠. 그리고 상승하면 빨간색. 음, 네,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미스매치 되어 있고, 음,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로고가 이제 CI가 이제 파란색이다 보니까 이 종가를 파란색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는 지금 파란색 보시면 좀 혼돈되어 있죠. 여기에는 음, 지금 상승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하락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래량에도 지금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거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색상을 쓰실 때도 조금 주의해서 쓰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반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네. 음, 그래서 이제 고영채님이 이제 초반부터 이제 계속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만드신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드렸던 코멘트 부분들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외국인 비율, 배당 수익률. 얘들은 기본 베이스가 퍼센트예요. 유리죠. 그럼 얘들 같은 음, 경우에는 서식에서 변경을 해야겠죠. 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비율이 50% 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외국인 비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네, 그 음, 부분 반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 PC에서 지금 틀어져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얘가 같은 라인에 나오면 더 좋겠죠. 지금 음, 얘가 이제 좀 들어가 보이잖아요. 이걸 음,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음, 옆에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음, 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어, 추가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그 테이블 얘기했던 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되게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표현 방법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요 색깔이 뭐 어떤 의미로 들어갔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부터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가격으로 매겨진 건지 아니면 이 가격으로는 매겨졌고 또 뭐 거래량은 또 거래량대로 또 색깔이 칠해진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 코멘트는 굉장히 좀 적절하셨던 것 같고, 제가 화면을 하나 이렇게 제가 만들었었던 거, 제가 이제 실전에서 만들었었던 걸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덧붙일게요. 왜냐면 고영채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고, 여러 작업들을 쭉 수행을 하셔가지고, 어, 더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테이블을 그렸죠. 뭐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딱 룩만 한번 보자고.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뭐 화재 발생이 몇 건이고, 이뭐 전월 대비겠죠. 뭐 전년동월 대비겠죠. 그죠?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연도가 다른 걸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가 여기가 색깔이 들어갔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가 들어갔죠. 요 숫자 여기 전부 다 강한색 검정색이죠, 그죠? 검정색이고 여기도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가고 여기도 이제 뭐 얼마가 올랐다, 얼마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딱 이제 필요한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만 컬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저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릅니다만 이게 좀 귀찮아요. 귀찮아요. 왜냐면은 우리 강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전부 다
컬러를 따로따로 잡아줘야 돼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측정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노가다 작업들이 더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물론은 제가 비용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되게 사소한 차이가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차이가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이 디퍼런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노가다일 뿐이에요. 좀만 이제 손을 더 쓰시고 하면은 이게 태블로 초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런 정도는 다 구성을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저는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고영채님 태블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색깔을 칠할 때 하나의 측정값으로 전체 테이블의 색깔을 칠하기보다는 강조 포인트에다가만 색깔을 좀 칠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뭐 이런 걸로 주시면은 조금 더 보기 나은 좀 더 이제 이해가 잘 되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우리 강 회장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덧붙여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네. 사실 몇 년 전에 만든 거라서 조금 개선 사항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데이터만 갱신해서 이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유니온 연결한 거예요, 데이터는. 그리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네,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누르면 카카오 기준으로 나오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음, 있고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네이버라고 생각하면 초록색, 그 다음에 카카오라고 하면 카카오톡에 있는 그 노란색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차트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고, 그 음, 다음에 축에도 색상을 그렇게 반영한 거죠. 음, 그 다음에 아까 전 최정민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던 것처럼 레인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아, 그러면 가장 최근 날짜 기준으로 레인지가 여기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 보면 매개 변수 적용해서 토글 형태로 전체 범위가 나와 있고, 이 날짜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만 값을 보고 싶다면 값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 줌인, 줌아웃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그냥 최근에는 보면 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많이 떨어진 걸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트렌드 라인 넣으면 또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출발은 여기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이렇게 단일축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액면가 다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는 잘 안 드러나니까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음, 바꾼 거죠. 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여기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질문이 이게 있는 게, 네. 네.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날짜에 대한 범위가 궁금하면 네, 이렇게 어,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아, 네, 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토글 해서 범위 내로 하든지 전체로 하든지 요 화면의 디테일은 어쨌든 일자입니까? 이게 뭐 더 에그리게이트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네. 네. 데일리요, 데일리. 요건 데일리.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네. 주식을 차트를 볼 때 주로 일별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음, 뭔가 음, 이거를 에그리게이트해서 주봉으로 보니까 네. 그렇게 잘 저한테는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예시가 이런 게 있겠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 말했던 건데 음, 날짜 범위를 단순히 그냥 필터를 적용해서 그냥 연도만 보여주고 월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뭐 MTD 그다음에 최근 3개월, 6개월 음, 그다음에 YTD 그다음에 음, 5년 이렇게 값을 바꾸는 거죠. 뭐 이걸 음, 예쁘게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날짜를 볼 때도 그냥 태블로에 있는 그냥 필터를 적용하지 말고 음, 4개의 변수 적용한 다음에 계산식을 만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그 네. 다음에 최근 뭐 30일 또는 네. 최근 1년 또는 최근 3개월 이렇게 단위를 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뭐 데이트 디프, 음, 데이트 애드 뭐 그렇죠. 그런 함수들과 연동해서 표현하시면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그냥 네. 매개 변수를 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매개 변수와 연동되는 버튼 형태로 네, 시트를 만들어서 대시보드에 표현하고 음, 매개 변수 변경과 같은 액션을 통해서 값을 음,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10월 28일 기준을 딴 날짜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라스트 데이 기준이니까 이거는. 요거는 라스트 데이 기준으로 했죠. 물론 이제 오케이. 그 말씀하셨던 것도
매개 변수와 연동하면 되겠죠. 날짜를 맞죠? 그렇죠. 지정하면 그 날짜 기준으로 네, 과거로 가게끔 설정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SK의 계열사들, 상장사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뭐 SK 관련된 이제 세미나 할 때 이제 실습했던 거고, 그래서 오, SK로 바꾸면 SK로 나오는 거고, 네, 아, 나머지 회사들도 바꾸면 값이 바뀌겠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 이제 계열사들이 많은 곳에 이제 네, 같이 볼 수 있게끔 구성 또는 구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네, 최근에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이제 그렇죠. 여기다가 색상을 넣은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를 지금 상승했으니까 빨간색 계열이고, 그 다음에 하락하면 파란색 계열, 그 다음에 보합이면 그레이색.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거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입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아, 값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합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이 라인 차트를 음, 지금 데일리라고 해서 일별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바꿀 수가 있겠죠. 위클리, 음, 먼슬리, 그렇죠. 쿼털리 네, 이렇게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라인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 49,550원이 어느 줄인지 한번 보여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 네, 연도별로, 맞습니다. 예, 그, 연도별로 에그리게이트가 맞아요. 되는데, 왜냐면 맞아요. 레이블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날짜 값이죠. 그 날짜 어, 값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여기 위에가 요 날짜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그냥 트렌드를 맞죠. 보여주기 위해서 적용한 거죠. 네, 말씀하신 건 충분히 네, 맞아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연도별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저 부분이 그러면 제 느낌에는 49,550원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출발이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앱 중에 네. 모 특정 회사에 있는 앱에 있는 거를 좀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런 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되게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한번 태블로에서 맞아요. 만들어 보는 시도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 뒤에 들어가는 요거를 별도로 시트로 하나 만들고요. 음, 그 시트에다가 세 가지 옵션의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계산식을 만들면 되겠죠. 상승과 하락과 그 다음에 보합. 그리고 그거를 여기 대시보드에서 시트를 하나 깔고 그 음.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다 부동으로 지금 세팅한 거예요. 아, 보여드리면 이게 다 아, 부동이죠. 부동이죠. 음, 네. 대신 여기는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클릭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랭크를 하나 끼운 거야. 음, 그럼 얘를 만약에 없애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고영채님 이제 그 대시보드에 피드백 드릴 때 조금 덜컹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준 거죠. 세로, 음, 얘도 세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여기도 넣어가지고. 컨테이너 그렇죠. 넣어서 여기가 다 똑같은 이제 높이, 그다음에 그렇죠. 가로 세로와 그다음에 x, y 그렇게 다 적용했고 그다음에 요 날짜도 그냥 제가 수동으로 넣은 게 아니죠. 여기가 그냥 시트로 하나 만든 거예요. 최근 날짜는 시트를. 그렇죠. 아마 LOD 그러면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LOD에다가 이제 맥스 데이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만 갱신하면 요게 그대로 다 업데이트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맞습니다. 뭐 태블로 서버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스케줄링만 걸어 놓으면 음, 매일 이 부분이 리프레시가 되겠죠. 음, 네. 아, 좋습니다. 손이 좀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부동으로 다 올리셨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 줄이 딱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 지금 이제 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밑에다가 배치한 거죠. 음, 그래서 성격이 좀 비슷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직관적이기 위해서 네. 요 매개 변수와 연동대로 이제 음, 계산식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음, 되겠죠. 음.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해보자면,
최민 선생님이 오늘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요 코멘트를 좀 드릴 게 있는데 혹시 조금 얘기를 해도 어, 괜찮을까요? 하십시오. 네. 네. 제가 그럼 화면 한번 좀 쉐어해가지고, 어, 왜냐면 요 과제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커뮤니티였는지는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 그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질문을 해결하셨는지 안 해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에 요 주식 데이터 받아가지고 저도 요거 그 우리 강 선생님 올려주신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저는 미국에 있는 애플사의 주가 데이터를 한번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통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간은 제가 뭐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도 초부터 아마 오늘까지네요. 그죠? 2023년도 뭐 10월 26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2019년도 초부터 이제 오늘까지 투데이까지 해가지고 애플사의 데이터를 쭉 받아가지고 한번 그려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의 질문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에서야 봤을 때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걸 아는데 실시간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날짜의 가격이 지금 요 종가가 39.5불, 그 다음 날에 35.6불, 37불, 30 이렇게 가다가 39.5불을 뛰어넘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신고가, 신고가가 나오는 게 여기죠. 여기죠. 그죠? 41.3이 됐을 때 이제 이 이전의 고가였던 39.5를 이제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때 그분의 질문은 부동산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거는 기억이 나요. 부동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 시점에서의 신고가면은 표시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하나 밸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신고가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봤을 때는 이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false예요. 그죠? 여기거든요. 요거 두 번째 겁니다. false. 그래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다가 이제 요 1월 30일이 돼서 41.3불을 비로소 딱 찍었을 때 이전의 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뭐 그 댓글로 이렇게 답을 못 드렸는데 그때 그 질문이 제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제가 좀 시간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라인에서 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테이블로 보는 게 조금 더 이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스크래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날짜를 올려가지고요. 요거 이제 정렬을 거꾸로 해주시면 좋겠죠. 예, 이렇게 내려서 정렬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로즈죠, 그죠? 클로즈 가격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은 근데 죄송합니다. 날짜를 정렬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자고요. 39.5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종가가 이제 이렇게 쭉 변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타이밍에 이제 신고가를 잡는데 그 타이밍에서의 신고가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 강선생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던 것 중에서 이 최종 종가라고 할게요. 종가 최고가 이렇게 써볼게요. 최고가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냥 정의를 이 전체 기간,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니까 꽤 몇 년 되는 데이터인데 이 전체 기간에서의 최고가를 제가 잡는 방법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맥스를 쓰고요. 클로즈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픽스 LOD 이 중괄호를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아마 문제가 없겠죠. 그죠?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196.5불이에요. 애플이 2019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엊그제까지 이 주식이 가격이 가장 높았었던 게 거의 200불 넘지는 못했지만 196.5불까지 가가지고 지금 모든 날짜에 지금 해당 날짜가 찍혀 있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간 중 최고가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기간 중 신고가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종가의 신고가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종가의 신고가. 요거는 그 윈도우 함수를 쓰시면 돼요. 윈도우 함수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윈도우 맥스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합계 클로즈 요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해주시고 구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신고가라 함은 처음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지금 분석 기간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당 날짜까지. 이 해당 날짜는 이게 뭐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그 기간 중에서 최고가를 따지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 두 번째 인자의 first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 범위 중에서의 가장 첫 번째. 여기 지금 날짜로 치면 아마 2019년도 1월 2일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날짜, 자기 날짜, 그걸 제로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요게 신고가예요. 제가 이거 적용을 더 누르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얹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은,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39.5불이에요. 이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한 거지. 계속 떨어지다가, 가다가 이제 1월 30일 날 탁 신고가를 치는 거죠. 그죠? 신고가를 쳤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신고가를 그 다음날 바로 갱신해버려요. 그 다음에 조금 유지가 되다가 뭐 하루 이틀 유지가 되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응용해서 그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제 제가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우리 강 선생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주식 라인에다가 색깔 칠하면 잘 안 보이니까 이중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신고가면은 저는 이제 저 오렌지색으로 그다음에 신고가 갱신하지 못했는 가격이면은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계산식만 보여드릴게요. new highest TF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new highest라는 이게 이제 신고가. 아까 제가 윈도우 맥스 함수 통해 가지고 잡았었던 그 산식입니다. 그거하고 지금의 주가하고 똑같으면은 그거에 이제 일치가 되면 이제 그거는 신고가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게 신고가를 찍었던 날이에요. 파란색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었던 그런 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거 보면 이제 또 좀 새로워요. 이거 어떤 인사이트가 있냐면 애플이 되게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좀 지체되어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1월서부터 오랜 인고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했죠, 그죠? 1년 넘는 시간이죠, 그죠?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다가 언제 신고가를 찾냐면 한 1년 반인가요? 2023년도 6월인가? 아까 1월이라고 했죠. 전년 1월이라고 했죠. 한 1년 반 만에 신고가를 치고 넘어간 거죠. 넘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유지가 돼 있는 거죠. 뭐 좀 더 응용을 해본다면 뭐 요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중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걸 갖다가 뭐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은 측정값 이름 색깔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못 친 거죠. 이게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비로소 요때 치고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얼마나 향후에 더 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거 스케줄링을 계속해서 걸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칠 때 나한테 뭐 알림 줘 그러면 아마 그 태블로 서버에서는 그런 세팅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신고가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던 그분 혹시라도 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렇게 윈도우 맥스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퍼스트를 집어넣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면은 그 시점, 제일 첫 번째 시점부터 본인의 그 날짜 그 시점까지의 가격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갖고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에도 보면 신고가 개념이 있고, 근데 그 신고가 개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로 많이 보는 게 52주 신고가. 이게 52주가 1년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1년 중에 뭐 신고가가 언제인지, 그런 네. 것들도 우리가 또 계산식으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그 아까 퍼스트 부분에 52주가 뭐 예를 들어서 365일인지 뭐 일수로 계산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 마이너스 뭐 364를 넣든지 하면은 아마 요 윈도우의 레인지가 딱 365일로 잡히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뭐 52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윈도우 맥스의 범위를 조정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기억이 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주식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 그렇죠? 이동평균이죠.
그래서 네, 이거를 뭐 그렇습니다. 5일, 10일, 20일, 120일 이렇게 지정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CI 있는 색상을 좀 더 강조해서 색상을 쓰고, 나머지 색상을 좀 더 연하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종가 부분을 하나 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축은 이 5개의 값을 결합된 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중축으로 만들어서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보여주면, 네,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요거 보면서, 그럼 여기 보면 카카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도 보면 이 무빙 에버리지가 계속 적용되면서, 네, 120일, 네, 점점 이게 좁혀지면 질수록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더 잘 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다고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음. 그 태블로에 보면, 무빙 에버리지가 있죠, 그죠? 기능이. 네, 네, 퀵탭을 계산해 보면 무빙 에버리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열어보시면 아까 조재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퍼스트,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 보시고, 네,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이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니즈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니즈에 맞게끔 구성하실 때도 여러 가지 옵션들 또는 레퍼런스들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제 태블릿 퍼블릭은 여기 노션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정민 선생님의 태블릿 퍼블릭에도 다양한 예시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면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둘 다 사실은 요즘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당분간 조금 더 쉰 다음에 음. 내년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조재민 선생님? 저는 오히려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도 또 배운 게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금 더 좀 정비할 수 있는 일정을 좀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는 날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